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게 뭐죠? 이거 물어보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다이어트, 그리고 세 번째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라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지금 중간고사가 당장 내일인 학교도 있고 중간고사 중인 학교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의 기대치에 비해 아쉬운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내가 성적을 잘 받았다면 얼마나 유리한지, 성적을 잘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 이 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를 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생기부가 아무리 좋아도 학업 역량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중간고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점점 성적의 상승 곡선을 보여주면 대학에 합격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대학교는 노력을 통해 성장한 학생, 이런 모습이 학업 역량 평가 요소의 기재가 되어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도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 혹은 점차 향상된 경우 학업적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고도 합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별, 학기별 성적이 어떻게 상승하고 하락하는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성적이 월등히 높아진 학생의 경우 평균 성적으로는 절대 합격하지 못할 학생도 종합전형에서는 합격하는 사례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성적 상승은 내가 생활기록부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내가 전공 과목이 아닌 과목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면 바로 화면에서 보듯이 2021학년도 고려대 학교 추천 평가 방법입니다. 2021년 고려대 학교 추천은 학생부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에 자기소개서까지 있었던 전형입니다. 그때 당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를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만약 내가 1학년인데 1학기 중간고사 지금 현재 망쳤다. 그럼 얼마의 대입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바로 5%. 그리고 2학년 1학기는 10%, 3학년 1학기에는 중간고사 20%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전형을 볼 때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미 중간고사 망쳤는데요. 정시로 돌려야 될까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시로 돌리면 성적이 더 괜찮아질까요? 평범한 일반고에서 4등급을 받은 학생이 정시로 2등급까지 올라가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분들 및 학부모님께서 이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온 경우보다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서 아마 답답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입을 준비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합니다. 성적 별로라고 포기하진 않으실 거죠? 자, 2022학년도 연세대 모집 요강에서 발췌한 학업 역량 파트입니다. 학업 역량은 성적에만 국한된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 세 가지를 학업 역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학업 성취도는 정말 성적을 잘 받았는가에 대한 대부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떤가? 즉 교과 성적만으로 우수성을 어필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또한
학년별 학기별 성적은 상승 하락하는가? 무조건 상승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대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 외 그 외 과목은 다 잘하였는가? 한 과목도 빠지지 말고 다 보겠다라는 뜻이겠고, 희망 전공에 관련된 교과는 어떤가? 전공에 관련한 교과 과목을 유독 더 잘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희망 전공에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자, 이 파트를 자세히 보면 도전적인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한양대학교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통해 지원 전공에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보려는 역량이 있다면 이것을 학업 성취도라고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공에 관련한 사회적 문제나 이론적 문제를 탐구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쌓을 것이며 그 지식을 쌓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이나 과목을 수강해봤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라는 말이 있는데, 즉 독서를 하거나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공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가장 좋겠지요. 특히나 고1 학생들의 경우는 기술과정이나 통합사회 통합과 과탐실 이런 매우 얇은 지식을 광범위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세특을 보면 보편적인 일반고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고 얇은 교과서에서 동기를 찾고 그 동기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좀 더 확장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 아래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활동한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넓고 얇은 지식을 갖고 두껍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을 통해 응용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1학년 때 전부 다 나오진 않습니다. 네. 학년 간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자기소개서 1번 소재거리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 공통 문항입니다.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뭐 어떻게 공부했고 멘티 했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전공과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내가 그것을 확장하고자 책과 교과서를 공부하여 학습 경험을 쌓고 그 쌓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3학년 때 우수한 교내 활동을 했다. 이게 자기소개서 1번이 말하는 내용.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고3 학생들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써보기 수행평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자소서 안 써보면 나중에 망한대요. 그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스토리 구성이 필요하고 그 스토리의 마지막은 3학년 활동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합격 자소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1번은 학업 역량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자기소개서 스토리는 학업 역량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부분을 학년별로 심화한 겁니다. 이게 합격하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원하는 만큼 안 나온 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1학년과 2학년 활동에서 교과서에서 내 전공 과목이 연결된 것들을 다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다 찾은 다음에 3학년 때 활용해서 우수한 결과물이 나와야겠죠. 만약에 1학년과 2학년 활동을 찾아봤는데 내 전공에 대한 라인이 없다. 근데 내가 가야 할 대학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대학이다. 그리고 나는 학업적으로 어필이 불가한 성적대이다. 그러면 빠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라인을 잡아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소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학업 역량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인을 찾는다면 마지막 평가 방법인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열정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탐구활동입니다. 탐구활동도 학업 역량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 교과서를 자세히 보며 더 알아보기, 탐구활동 등으로 쉽게 지나쳐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탐구활동을 통해 정말 이게 맞을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라고 1학년 때 한다면 2학년, 3학년 때는
그 활동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전공과 관련이 높다면 혹시 내 전공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부분에 이론적 습득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다면 세 번째 평가인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표출될 것이고 네 번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의 평가에서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말해보자면 학업 역량은 단순히 중간고사 등급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탐구를 하고 응용하여 우수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것도 학업 역량입니다. 그렇죠? 학년별 연계를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자. 그 우수한 결과물은 자기소개서 1번 소재가 될 수 있다. 즉, 내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하지만 나는 자기소개서나 탐구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진학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달리셔야 됩니다. 성적 안 나왔다고 그냥 나 정시로 갈래 라고 말해도 어차피 다 수지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보충을 이렇게 학업 역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런 평가 항목에 맞춰 준비를 해 주셔야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학업 역량을 평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성적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면 2등급 초중반이 갈 수 있는 대학을 3등급 중후반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내가 상명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부족해서 종합전형을 써야겠고 그 종합전형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아서 경기권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끝까지 채워 놓는다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저기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의 마지막 컷이 3.91이 보이실 겁니다. 저 마지막 컷이 우리와 함께 한 학생의 점수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준비해서 학생을 준비시켰고 결국 3.91의 성적으로 상명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실화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연세대학교만 이렇게 학업 역량의 탐구 활동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연대 갈 성적은 아니에요, 선생님.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 2023학년도 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지 묻는 학업 역량, 독서와 교과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려는지 묻는 학업 태도, 교과와 각종 탐구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고 그 과정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하는가, 탐구력, 주요 대학을 비롯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관계자분들이라면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학생을 뽑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럴 거면 교과 전형만 살아남았겠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전형이 아닙니다. 학업 역량을 숫자로 표시된 부분을 마음에 들지 않게 준비를 했다면 글로써 표시되는 세특이나 창체 활동에서 마음에 들게 해야 대학이 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너무 중간고사 망쳤다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중간고사를 끝낸 고1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0번의 시험 중 이제 한 번을 봤습니다. 물론 극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1학기 중간고사가 크게 망쳤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학생들은 아직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공부 방법 그대로 공부를 하니 성적이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틀린 문제를 내일 다시 틀리지 말자. 네, 제가 저희 학원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틀렸으면 내일은 틀리지 말아야 된다. 네, 라는 그러기 거죠.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나의 단점을 빠르게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과를 아직 결정하기 이릅니다.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학교가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고 어떤 학교 가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마 상당히 신뢰되는 말이겠죠. 하지만 대학이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느 정도 현실에 대한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활동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시면 나의 진로를 2학기가 오기 전에
완성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과생들은 그중에서도 실험 역량을 많이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화생지 모든 과목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공대나 자연대, 의치한 약수 모두 실험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험 역량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문과는 진로를 조금 더 빠르게 정하면 정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과는 컴퓨터 공학과 갔다가 건축학과를 가도 되고 반도체 갔다가 전기전자를 가도 되는데 이게 컨설팅을 해보니까 정치 외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이라면 이과는 실험 역량을, 문과라면 진로를 빠르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과목 쪽이 바로 수학입니다. 컨설턴트가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 점수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학과를 정한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닙니다. 경영학과 가는데 수학을 못한다? 예, 그럼 빨리 다른 라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과인데 수학을 못한다? 그럼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1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초5,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다시 풀어보시길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자, 초5 정도는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중2 난이도 문제부터 분명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방대한 문제를 풀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메꿔 나가는 노력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할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를 끝낸 고등학교 2학년은 이미 1학년 생활기록부와 점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점수를 토대로 떨어지지만 않게 유지 혹은 상승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의 발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할 테니까요. 특히 전공에 관련된 과목들, 이제 빅토리 입시랩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 전공에 관련된 과목들만이라도 상승시켜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1학년 생활기록부를 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파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과목에서 뭘 어필할지, 1학년 활동 연계가 되는 건가를 찾아봐야겠지요. 앞전에도 말씀드린 자기소개서 소재거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교과서나 독서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없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소개서 소재거리를 넣어줘야 합니다. 알고 싶지 않아서 자기소개서를 없앤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수능 최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 중간고사가 끝난 시기엔 영어와 탐구 한 과목은 꼭 준비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어의 경우 절대평가로 들어가고 언어는 학년별 배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단어를 외우면서 고득점을 맞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탐구는 한 과목이라도 인강 보고 개념을 한 번씩 다 훑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3학년 때 문제만 풀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어떻게 준비하면 잘 준비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큰 현장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인터넷 강의 보고 문제 풀고 답 채점하고 틀린 거 있으면 유사 문제 10문제씩 풀고 그리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학부모님 혹은 학생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항상 문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진로인데요. 아직까지도 진로가 불분명하거나 내 생활기록부가 어떤 학과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다면 학교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혹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빠르게 아마 캐치하셔야 합니다. 지금 잡아내지 않으면 2학년 끝나고 찾게 되는데요. 이미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위해 달려온 경쟁자들에게 아마 조금씩 밀리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를 끝낸 고3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선 멘탈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하죠. 멘탈 네. 관리요. 예. 많은 사람들은 성적을 올려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성적을 안 올리고 싶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고3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 성적 올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적을 올리는 것도 수행평가를 하는 것도 기초가 되는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성적표를 보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잠시 그런 생각 접어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아있는 몇 달 동안 끈질기게 버티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3학년 1학기의 성적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를 합산하여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고 보완할 수 있는 수행평가와 생활기록부 기록까지 남아있으니 끝까지 멘탈을 잘 잡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기록부의 마무리입니다. 옆에서 제가 새로운 무엇을 하지 말자라고 써 놓았는데요. 완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 말자입니다. 반드시 1학년 활동, 2학년 활동을 되돌아보며 3학년 때 해야 할 활동을 정리해야 됩니다. 뭐 나는 경영이니까 경영에 관련된 거 대충 써서 내야지가 아니라 1학년 활동과 2학년 활동의 유기적 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새로운 것 할 필요 없으니까 연결만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본인이 이렇게 연결을 했다. 내가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진로가 이거다.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는 자기평가서나 동료평가서, 독후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 연결고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요약본 및 자기평가서를 잘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3분 PPT 하면 선생님 이 과정에서 다 적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자기평가서나 요약본을 제출해서 선생님에게 본인의 노력과 활동을 반드시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입니다. 어차피 10번 중에 9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1학년, 2학년 생기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맹목적인 걱정보다는 빅토리 입시랩의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고 내게 맞는 대학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람만 불어도 걱정 근심 가득한 고3과 학부모님들이지만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인지 대학 합격증으로 증명해 볼 수 있도록 빅토리 입시랩 또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쓰기는 참 오글거리지만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부모님 말씀을 좀 잘 듣자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엄마 아빠가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더 짜증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웃기신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머님 아버님의 이러한 말들을 왜 하는지 우리는 자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잘못되라고 입시 망하라고 이런 이야기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나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이 방송 보고 계신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어머님께 혹은 아버님께 친근하게 조금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 엄마. 오글거리겠지만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가 다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웃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미 끝난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성적인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뭐? 아들이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요? 지금 할까요? 아니요. 네. 근데 이런 진짜 오글거리는데 제 얘기 들으니까 막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 아이고 이 방송 끝내고 합시다. 네네. 자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마무리 칠게요. 네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끝난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업 역량이 성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부족하다면 탐구 의지와 태도 그리고 탐구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나의 부족한 학업 역량을 조금이나마 채워나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그런 자세야말로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이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